2024년 가을입니다. 서울 강남구 대저택입니다. 윤씨 집안입니다. 3층 양옥입니다. 200평입니다. 정원이 넓습니다. 분수가 있습니다. 재벌가입니다. 새벽 5시입니다. 뒷마당 작은 방입니다. 하녀 숙소입니다. 10평입니다. 김복순 45세에 일어납니다. 알람이 울립니다. 띠리링. 끕니다. 일어섭니다. 세수를 합니다. 작은 세면대입니다. 거울을 봅니다. 45세 얼굴입니다. 피곤합니다. 주름이 있습니다. 한숨을 쉽니다. 오늘도 시작이네. 하녀복을 입습니다. 회색 원피스입니다. 앞치마를 두릅니다. 머리를 묶습니다. 단정하게. 준비가 끝났습니다. 방문을 엽니다. 나갑니다. 뒷문으로 본체에 들어갑니다. 부엌으로 갑니다. 넓습니다. 고급 주방입니다. 최신 시설입니다. 아침 준비를 시작합니다. 5시 30분입니다. 밥을 짓습니다. 국을 끓입니다. 반찬을 꺼냅니다. 상을 차립니다. 정성스럽게. 20년 경력입니다. 익숙합니다. 7시입니다. 윤 회장 70세에 내려옵니다. 식당으로 옵니다. 복순이 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응. 짧은 대답입니다. 회장이 앉습니다. 상을 봅니다. 국이 왜 이래? 싱거워. 죄송합니다. 다시 끓여. 네. 국을 가져갑니다. 부엌으로. 소금을 넣습니다. 다시 끓입니다. 가져옵니다. 회장이 먹습니다. 이번엔 짜. 죄송합니다. 또 가져갑니다. 복순이 참습니다. 20년째 이렇습니다. 매일 아침입니다. 뭘 해도 트집입니다. 이것도 못해? 저것도 틀렸어? 참습니다. 말대꾸 안 합니다. 회장이 식사를 마칩니다. 일어섭니다. 회사에 갑니다. 은퇴했지만 가끔 갑니다. 고문 역할입니다. 복순이 설거지를 합니다. 접시, 그릇, 수저 전부입니다. 깨끗이 닦습니다. 정리합니다. 8시입니다. 청소를 시작합니다. 1층부터입니다. 거실, 응접실, 서재 전부입니다. 진공 청소기를 돌립니다. 걸레질을 합니다. 먼지를 닦습니다. 창문을 닦습니다. 2층으로 올라갑니다. 침실들입니다. 회장 침실, 손님 방, 서재 전부입니다. 침대를 정리합니다. 이불을 갭니다. 베개를 털습니다. 바닥을 닦습니다. 3층도 올라갑니다. 서고입니다. 창고입니다. 먼지가 많습니다. 청소합니다. 정리합니다. 11시입니다. 청소가 끝났습니다. 3시간 걸렸습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무릎이 아픕니다. 45세입니다. 예전만 못합니다. 점심 준비를 합니다. 회장이 집에서 먹습니다. 오늘은 돈가스를 만듭니다. 샐러드를 준비합니다. 과일을 깎습니다. 12시입니다. 회장이 돌아옵니다. 식사합니다. 고기가 질겨. 죄송합니다. 다음엔 잘해. 네. 또 참습니다. 복순이. 20년째입니다. 트집 잡기입니다. 매번입니다. 오후 1시입니다. 빨래를 합니다. 회장 오십니다. 양복, 셔츠, 양말 전부입니다. 세탁기를 돌립니다. 건조합니다. 다림질합니다. 옷장에 넣습니다. 정원 관리를 합니다. 잡초를 뽑습니다. 물을 줍니다. 나무를 다듬습니다. 2시간 걸립니다. 오후 4시입니다. 잠깐 쉽니다. 작은 방으로 돌아갑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10분입니다. 피곤합니다. 온몸이 아픕니다. 일어납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합니다. 부엌으로 갑니다. 메뉴를 생각합니다. 오늘은 갈비찜입니다. 회장이 좋아합니다.
재료를 준비합니다. 갈비를 씻습니다. 양념을 만듭니다. 조리기를 켭니다. 끓입니다. 이 시간 걸립니다. 천천히 익힙니다. 밥을 짓습니다. 국을 끓입니다. 나물을 무칩니다. 김치를 꺼냅니다. 상을 차립니다. 저녁 7시입니다. 회장이 식사합니다. 갈비찜을 먹습니다. 오늘은 괜찮네. 감사합니다. 드문 칭찬입니다. 복순이 기쁩니다. 조금. 식사가 끝났습니다. 설거지를 합니다. 부엌을 정리합니다. 쓰레기를 버립니다. 바닥을 닦습니다. 저녁 9시입니다.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복순이 작은 방으로 돌아갑니다. 문을 닫습니다. 침대에 앉습니다. 한숨을 쉽니다. 깊게. 오늘도 끝났네. 20년째. 20년입니다. 2004년부터입니다. 25세 때 시작했습니다. 지금 45세입니다. 20년 하녀입니다. 이 집에서 월급은 250만 원입니다. 적습니다. 대저택 하녀치고.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일자리가 필요하니까. 갈 곳이 없으니까. 복수는 고아입니다. 부모 없습니다. 친척 없습니다. 혼자입니다. 평생 혼자였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5살부터 25살까지 20년 고아원 생활이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차별받았습니다. 25살에 나왔습니다. 고아원에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구인 광고를 받습니다. 대저택 하녀 구함. 강남구. 월급 250만 원. 지원했습니다. 바로 면접을 봤습니다. 윤 회장한테. 당시 50세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경험 있어? 아니요. 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아원 출신이야? 네. 좋아. 채용이야.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20년 전. 복수는 기뻤습니다. 일자리 생겼으니까. 월급 받으니까. 살 곳 생겼으니까. 첫날 들어왔습니다. 대저택을. 너무 컸습니다. 화려했습니다. 부러웠습니다. 이런 집에 사는 사람도 있구나. 뒷마당 작은 방을 받았습니다. 하녀 숙소입니다. 10평입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고아원 방보다 넓었으니까. 일을 시작했습니다. 청소, 요리, 빨래 전부. 열심히 했습니다. 성실하게. 회장이 만족했습니다. 처음에는. 하지만 변했습니다. 점점. 회장이 까다로워졌습니다. 트집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못해? 저것도 틀렸어? 매일 그랬습니다. 복순이 참았습니다. 20년. 왜? 갈 곳이 없으니까. 일자리 필요하니까. 고아 출신이니까. 선택권 없으니까. 결혼도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으니까. 만날 사람도 없었으니까. 45세 독신입니다. 평생 혼자일 것 같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만날 시간 없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니까.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16시간 일합니다. 매일. 외롭습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위로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입니다. 항상. 가끔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살까? 부모는 누구였을까? 왜 나를 버렸을까? 내 인생은 뭘까? 대답은 없습니다. 그냥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하녀로. 20년째. 휴대폰을 꺼냅니다. 뉴스를 봅니다. 인스타그램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 삶을 봅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가족 있고 친구 있고 웃고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자기 계정을 봅니다. 팔로워 30명입니다. 고아원 친구들 뿐입니다. 사진 별로 없습니다. 올릴 게 없으니까. 하녀 일상뿐이니까. 시계를 봅니다. 밤 10시입니다. 자야 합니다. 내일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하니까.
이를 닦습니다. 세수합니다. 잠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불을 끕니다. 어둠입니다. 천장을 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어둡습니다. 마음도 어둡습니다. 20년. 20년을 이렇게 살았어. 앞으로도 이렇게 살겠지. 한여로. 혼자서. 외롭게. 눈물이 흐릅니다. 조금. 베개가 젖습니다. 매일 밤 그렇습니다. 울다가 잠듭니다. 부모님. 누구세요? 왜 나를 버렸어요? 나도 가족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외롭지 않게. 하지만 대답 없습니다. 그냥 어둠뿐입니다. 침묵뿐입니다. 잠듭니다. 천천히. 피곤해서. 16시간 일했으니까. 꿈을 꿉니다. 가끔. 좋은 꿈을. 가족이 있는 꿈을.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따뜻한 집이 있는 꿈을. 행복한 꿈을. 하지만 아침이 오면 깹니다. 현실로 돌아옵니다. 한여입니다. 고아입니다. 혼자입니다. 또 새벽 5시입니다. 알람이 울립니다. 띠리링. 일어납니다. 또 같은 하루가 시작됩니다. 세수합니다. 한여복 입습니다. 부엌으로 갑니다. 아침 준비합니다. 회장 깨웁니다. 식사 대접합니다. 트집 듣습니다. 참습니다. 청소합니다. 빨래합니다. 요리합니다. 정원 관리합니다. 16시간 일합니다. 저녁 9시 방으로 돌아갑니다. 웃습니다. 잠듭니다. 반복입니다. 매일. 20년째. 복순의 인생입니다. 한여 인생입니다. 하지만 모릅니다. 복수는 진실을. 이 집이 자기 집이라는 것을. 회장이 삼촌이라는 것을. 자기가 한여가 아니라 이 집 주인이라는 것을. 20년 숨겨진 비밀입니다. 곧 밝혀질 비밀입니다. 회장 사망으로. 유언장으로. 그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복순의 인생이. 한여에서 주인으로. 20년 만에. 지금은 모릅니다. 그냥 힘든 하루를 살아갑니다. 한여로. 외롭게. 고되게. 창밖을 봅니다. 대저택 정원입니다. 넓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내 것이 아니야. 나는 그냥 한여야. 하지만 틀렸습니다. 진짜는 주인입니다. 20년 후 알게 됩니다. 1979년 봄입니다. 45년 전입니다. 윤씨 대저택입니다. 같은 집입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다릅니다. 활기찹니다. 당주 윤태산 59세에 살고 있습니다. 재벌 회장입니다. 엄격합니다. 무섭습니다. 두 아들이 있습니다. 장남 윤병철 30세입니다. 잘생겼습니다. 키가 큽니다. 착합니다. 부드럽습니다. 아버지와 다릅니다. 차남 윤철호 25세입니다. 날카롭습니다. 야심 있습니다. 아버지 닮았습니다. 냉정합니다. 하녀들이 있습니다. 5명입니다. 그중 1명 이순이 28세입니다. 예쁩니다. 조용합니다. 성실합니다. 3년째 일합니다. 병철이 순이를 봅니다. 자주 봅니다. 가슴이 뜁니다. 좋아합니다. 말을 겁니다. 순이 씨,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도련님. 점점 가까워집니다. 대화를 나눕니다. 정원에서. 몰래. 저. 순이 씨 좋아합니다. 도련님, 저랑 사귀어 주시겠어요? 안 돼요. 신분이 달라요. 상관없어요. 전 진심이에요. 순이가 고민합니다. 오래. 하지만 병철이 좋습니다. 진심이 느껴집니다. 결국 동의합니다. 알겠어요. 사깁니다. 비밀로. 6개월. 아무도 모릅니다. 밤에 만납니다. 정원에서. 뒷문에서. 손잡습니다. 이야기 나눕니다. 행복합니다. 둘 다.
1979년 가을입니다. 순이가 이상합니다. 입덧합니다. 토합니다. 아침마다 생리가 없습니다. 2달째 병원에 갑니다. 몰래 검사 받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임신하셨어요. 8주입니다. 순이가 얼어붙습니다. 임신이요? 네, 축하드립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병철한테 말합니다. 밤에 몰래 도련님, 저 임신했어요. 병철이 놀랍니다. 하지만 기쁩니다. 정말요? 우리 아기? 네, 안습니다. 좋아요. 결혼해요. 아버지한테 말씀드릴게요. 다음 날입니다. 병철이 아버지 윤태산한테 갑니다. 서재로.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뭐냐? 저 순이와 사귀고 있습니다. 뭐? 하녀 순이요. 사랑합니다. 결혼하고 싶습니다. 윤태산이 화를 냅니다. 미쳤나? 하녀와 결혼? 네, 진심입니다. 안 돼. 우리 집안 체면이 있다. 아버지, 그만. 당장 그만둬. 순이가 임신했습니다. 뭐라고? 8주입니다. 제 아이입니다. 윤태산이 책상을 칩니다. 이 자식이. 화가 폭발합니다. 하녀를 임신시켰어? 우리 집안 망신이야. 아버지 제발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안 돼. 절대 안 돼. 하녀 자식을 우리 집안 적통으로 인정 못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쫓아내. 당장. 너도 나가. 그 여자랑. 정말 그러실 건가요? 그래. 나가. 당장. 병철이 결심합니다. 알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순이랑 아이랑 셋이 살겠습니다. 방으로 갑니다. 짐을 쌉니다. 순이를 찾습니다. 순이 씨, 우리 나가요. 아버지가 허락 안 하세요. 죄송해요, 도련님. 쟤 때문에. 아니에요. 전 당신이 좋아요. 아이도 좋아요. 셋이 행복하게 살아요. 그날 저녁 나갑니다. 대저택에서 병철과 순이 둘이 가방 하나씩 들고 뒤돌아봅니다. 큰 집입니다. 화려합니다. 하지만 차갑습니다. 다신 안 돌아올 거야. 병철이 말합니다. 괜찮아요. 당신만 있으면 돼요. 순이가 웃습니다. 작은 집을 구합니다. 월세입니다. 20평입니다. 성북구입니다. 낡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셋이 살 집입니다. 병철이 일을 찾습니다. 회사 다닙니다.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월급 50만 원입니다. 1979년 기준으로 적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합니다. 가족 위해서. 순이가 임신 중입니다. 배가 불러옵니다. 병철이 돌봐줍니다. 순이야 괜찮아? 응. 괜찮아. 1979년 12월입니다. 출산 날입니다. 병원에 갑니다. 급합니다.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응급실입니다. 순이가 아파합니다. 병철이 손 잡습니다. 괜찮아. 힘내. 3시간 후 아기가 나옵니다. 응애. 울음소리입니다. 여자아이입니다. 간호사가 봤습니다. 딸입니다. 건강합니다. 병철이 울음을 터뜨립니다. 우리 딸. 고마워 순이야. 순이도 옵니다. 행복의 눈물입니다. 아기 이름을 짓습니다. 복순이라고 지어요. 복 많이 받으라고. 좋아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셋이. 병철, 순이, 복순입니다. 작은 가족입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복순이 잘합니다. 예쁩니다. 건강합니다. 병철을 닮았습니다. 잘생긴 아빠를. 1980년입니다. 복순 1세입니다. 걷기 시작합니다. 아빠. 처음 말합니다. 병철이 기쁩니다. 복순아.
안아 올립니다. 1981년입니다. 복순 2세입니다. 말을 많이 합니다. 아빠 엄마 사랑해. 귀엽습니다. 가족이 웃습니다. 가난합니다. 돈 없습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사랑이 있으니까. 셋이 함께니까. 1982년입니다. 복순 3세입니다. 유치원 갑니다. 친구 사귀입니다. 매일 즐겁습니다. 1983년입니다. 복순 4세입니다. 그림 그립니다. 가족 그립니다. 아빠 엄마 나. 셋이 웃고 있습니다. 잘 그렸다 복순아. 병철이 칭찬합니다. 1984년 봄입니다. 복순 5세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준비합니다. 책가방 삽니다. 복순이 좋아합니다. 와, 고마워 아빠. 어느 날 저녁입니다. 5월입니다. 병철이 회사에서 퇴근합니다. 순이와 함께 마트에 갑니다. 장을 봅니다. 저녁 준비 위해. 복순은 집에 있습니다. 이웃집 아줌마가 봐줍니다. 이모, 엄마 아빠 언제 와? 곧 올 거야. 밤 8시입니다. 병철과 순이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차를 탑니다. 택시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초록불입니다. 안전합니다. 걷습니다. 둘이 손잡고. 갑자기 차가 돌진합니다. 빨간 승용차입니다. 신호 위반입니다. 급합니다. 빠릅니다. 끽. 브레이크 소리입니다. 늦었습니다. 쾅. 충돌합니다. 병철과 순이가 튕겨 나갑니다. 바닥에 쓰러집니다. 피가 흐릅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119입니다. 사고 장소는? 누군가 신고합니다. 구급차가 옵니다. 병원으로 실려갑니다. 응급수술합니다. 의사들이 노력합니다.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너무 심합니다. 출혈이 많습니다. 병철 사망합니다. 35세입니다. 순이도 사망합니다. 33세입니다. 함께 죽었습니다. 복순 5세은 집에서 기다립니다. 엄마 아빠 언제 와? 이웃집 아줌마가 울고 있습니다. 복순아. 왜 울어요 이모? 복순아. 엄마 아빠가. 뭐요? 사고 났어. 병원에 갔어. 병원에 갑니다. 복순을 데리고. 중환자실 앞입니다. 의사가 나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네. 이 아이 부모예요.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 다. 복순이 듣습니다. 돌아가셨다는 말을. 이해 못합니다. 5세니까. 엄마 아빠 어디 갔어요? 복순아. 엄마 아빠 하늘 날아갔어. 언제 와요? 안 와. 며칠 후 이해합니다. 엄마 아빠 죽었다는 거. 다시 못 본다는 거. 울음 터집니다. 엄마, 아빠, 소리칩니다. 하지만 대답 없습니다. 장례식입니다. 작습니다. 친척 없습니다. 친구 몇 명뿐입니다. 복순 혼자 서 있습니다. 5세 고아입니다. 윤씨 집안한테 연락합니다. 복순 삼촌 윤철호한테. 당시 30세입니다. 전화 옵니다. 여보세요? 윤철호 씨 맞으십니까? 네. 형님 윤병철 씨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조카 복순이 남았습니다. 와주십시오. 윤철호가 옵니다. 장례식장에. 복순을 봅니다. 5세 여자아이입니다. 병철 닮았습니다. 형 딸 맞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차갑습니다. 조카구나. 삼촌이세요? 복순이 묻습니다. 그래. 이제 같이 살아요? 철호가 고민합니다. 데려갈까? 아니면 아버지 윤태산 생각합니다. 하녀 자식 인정 못해. 그 말 기억합니다. 결심합니다. 안 돼. 우리 집안 아니야. 하녀 자식이야. 데려갈 수 없어. 복순한테 말합니다. 복순아. 삼촌이 너 키울 수 없어. 왜요?
사정이 있어. 고아원 가야 돼. 고아원이 뭐예요? 거기 가면 알게 될 거야. 며칠 후 고아원에 보냅니다. 복순을, 5세 여자아이를, 혼자, 가방 하나 들고, 고아원 문 앞입니다. 복순이 울음을 터뜨립니다. 싫어요. 엄마, 아빠.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문이 닫힙니다. 철호가 돌아섭니다. 차를 탑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냉정합니다. 할 수 없어. 우리 집안 체면 때문에 복순 혼자 남았습니다. 고아원에, 5세에, 부모 잃고, 집 잃고, 가족 잃고, 전부 잃었습니다. 그날 밤 복순이 웁니다. 고아원 침대에서. 엄마, 아빠, 보고 싶어. 하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대답 없습니다. 앞으로 20년입니다. 고아원 생활입니다. 5세부터 25세까지. 외로움입니다. 차별입니다. 고통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윤씨 집안 적통인지, 재벌가 장손녀인지, 그냥 고아입니다. 버려진 아이입니다. 철호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한테 보고합니다. 형 죽었습니다. 조카는 고아원 보냈습니다. 잘했다. 우리 집안 아니야. 두 사람 모릅니다. 20년 후 복순이 돌아올 거라는 걸. 하녀로. 자기 집에. 25세에. 그리고 45년 후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걸. 유언장으로. 철호 사망으로. 복순이 적통이라는 걸. 주인이라는 걸. 지금은 모릅니다. 그냥 5세 복순이 옵니다. 고아원에서. 혼자. 엄마 아빠 그리워하며. 엄마, 아빠, 왜 가셨어요? 복순이 혼자 남았어요. 대답 없습니다. 어둠뿐입니다. 고아원 밤입니다. 차갑습니다. 외롭습니다. 복순의 긴 고난이 시작됩니다. 20년 고아원, 20년 하녀, 총 40년 고통입니다. 하지만 끝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진실이 있습니다. 신분 회복이 있습니다. 정의가 있습니다. 45년 후에 2024년에 유언장이 모든 걸 바꿉니다. 1984년 여름입니다. 복순 5세입니다. 고아원입니다. 서울 은평구입니다. 희망의 집이라는 이름입니다. 아이들이 많습니다. 10명입니다. 전부 부모 없습니다. 첫날입니다. 복순이 들어갑니다. 가방 하나 들고. 원장이 맞습니다. 복순이구나. 어서와. 복순이 울음을 참습니다. 엄마 아빠는요? 없어. 여기서 살 거야. 싫어요. 익숙해질 거야. 방으로 안내됩니다. 10명이 함께 씁니다. 2층 침대입니다. 복순 자리는 위쪽입니다. 여기서 자. 네. 짐을 풉니다. 없습니다. 옷 몇 벌뿐입니다. 가족 사진 한 장 있습니다. 아빠, 엄마, 복순 셋이 웃고 있습니다. 1년 전 사진입니다. 행복했을 때 사진을 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엄마, 아빠, 베개에 얼굴을 묻습니다. 웁니다. 소리 죽여서. 밤입니다. 첫날 밤입니다. 어둠입니다. 낯섭니다. 무섭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잡니다. 코 고는 소리 들립니다. 복순은 못 잡니다. 엄마 아빠 생각납니다. 엄마가 재워줬는데, 아빠가 이야기해줬는데, 이제 없어. 울음이 터집니다. 또, 엉엉. 옆 침대 아이가 깹니다. 시끄러워. 자. 미안해. 울음 참습니다. 이불 속에서 옵니다. 조용히. 다음 날 아침입니다. 6시입니다. 기상입니다. 일어나. 선생님이 깨웁니다. 아이들이 일어납니다. 세수합니다. 줄 섭니다. 식당으로 갑니다. 아침 밥입니다. 국, 김치, 계란 하나입니다. 맛없습니다. 하지만 먹습니다. 배고프니까. 너 새로 온 애지?
옆 아이가 묻습니다. 응. 이름 뭐야? 복순이. 나는 민수. 7살. 난 5살. 낮입니다. 놀이터에서 놉니다. 그네 미끄럼틀 있습니다. 복순이 그네를 탑니다. 혼자. 엄마가 밀어줬는데. 이제 혼자야. 아이들이 놉니다. 시끄럽습니다. 웃습니다. 복수는 조용합니다. 웃지 않습니다. 슬픕니다. 야, 복순아. 같이 놀자. 민수가 부릅니다. 싫어. 왜? 그냥 혼자 있고 싶습니다. 1985년입니다. 복순 6세입니다. 1년 지났습니다.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고아원 생활에. 하지만 여전히 외롭습니다. 유치원에 갑니다. 고아원 부설 유치원입니다. 글자를 배웁니다. 그림을 그립니다. 노래 부릅니다. 선생님이 말합니다. 오늘은 가족 그림 그려봐. 아이들이 그립니다. 복순도 그립니다. 아빠, 엄마, 나. 셋이 웃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봅니다. 복순아, 예쁘게 그렸네. 근데 엄마, 아빠 어디 있니? 하늘 날아요. 그렇구나. 미안해. 복순이 옵니다. 그림 보면서. 1990년입니다. 복순 11세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6년 지났습니다. 고아원에서 친구가 생겼습니다. 민지 11세입니다. 같은 반입니다. 같은 고아원입니다. 복순아, 우리 친구하자. 좋아. 둘이 함께 놉니다. 이야기 나눕니다. 민지야, 너도 부모 없어? 응. 3살 때 버려졌어. 나는 5살 때 잃었어. 힘들지? 응. 너무. 서로 위로합니다. 하지만 차별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놀립니다. 너희 고아원 애들이지? 응. 부모 없는 애들. 웃습니다. 비웃습니다. 복순이 참습니다. 울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집에. 아니, 고아원 돌아와서 웁니다. 방에서. 혼자. 1995년입니다. 복순 16세입니다. 중학교 3학년입니다. 11년 지났습니다. 고아원에서. 어른스러워졌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160cm입니다. 예뻐졌습니다. 아빠 병철 닮았습니다. 공부를 잘합니다. 성적이 좋습니다. 전교 10등입니다. 선생님이 칭찬합니다. 복순아, 대단하다. 감사합니다. 꿈이 생겼습니다. 고등학교 가고 싶어. 대학도 가고 싶어. 좋은 직장 다니고 싶어. 그래서 가족 만들고 싶어. 따뜻한 가족. 하지만 현실은 어렵습니다. 고아원 예산 부족합니다. 대학 보내주지 못합니다. 고등학교까지만 지원해 줄 수 있어. 원장이 말합니다. 복순이 이해합니다. 괜찮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할게요. 미안하다, 복순아. 괜찮아요. 1997년입니다. 복순 18세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합니다. 성적 좋았습니다. 전교 5등입니다. 대학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 없습니다. 졸업식입니다. 복순 혼자 앉아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부모 왔습니다. 사진 찍습니다. 웃습니다. 복순은 혼자입니다. 사진 찍을 사람 없습니다. 민지가 옆에 앉습니다. 복순아, 우리 같이 찍자. 고마워. 둘이 찍습니다. 졸업사진. 고아 둘이. 일을 시작합니다. 아르바이트입니다. 편의점입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야간 근무입니다. 시급 3,000원입니다. 1997년 기준입니다. 낮에는 잡니다. 고아원 방에서. 저녁에 일어납니다. 편의점 갑니다. 일합니다. 계산, 진열, 청소 전부. 8시간 일합니다. 월급 70만 원 받습니다. 돈을 모읍니다. 통장에 넣습니다.
조금씩 쌓입니다. 언젠가 나갈 거야. 고아원에서. 내 집 얻을 거야. 1999년입니다. 복순 20세입니다. 2년 일했습니다. 돈 모았습니다. 500만 원입니다. 적지만 시작입니다. 2000년입니다. 복순 21세입니다. 계속 일합니다. 편의점에서. 3년째입니다. 월급 올랐습니다. 80만 원입니다. 통장 잔액 1200만 원입니다. 2002년입니다. 복순 23세입니다. 5년 일했습니다. 통장 2천만 원 넘었습니다. 조금만 더 모으면 나갈 수 있어. 2004년 봄입니다. 복순 25세입니다. 드디어입니다. 고아원 퇴소 나이입니다. 복순아, 이제 나가야 돼. 25살 넘으면 못 있어. 원장이 말합니다. 알아요. 준비했어요. 통장 확인합니다. 2,500만 원 있습니다. 7년 모았습니다. 열심히. 이제 시작이야. 짐을 쌉니다. 많지 않습니다. 옷, 책, 가족 사진. 전부입니다. 20년 고아원 생활이었습니다. 5세부터 25세까지. 민지가 배웅합니다. 복순아, 잘 살아. 너도. 연락할게. 응. 힘내. 문을 나갑니다. 고아원 문을. 마지막으로 뒤돌아봅니다. 20년 살았던 곳입니다. 외로웠지만 버텼습니다. 안녕. 이제 새로운 삶이야. 걷습니다. 앞으로. 고시원을 얻습니다. 월세 30만 원입니다. 3평입니다. 작습니다. 하지만 내 공간입니다. 처음입니다. 일자리를 찾습니다. 신문을 봅니다. 구인 광고를 봅니다. 여러 개 있습니다. 식당 주방 보조. 청소 아줌마. 가사 도우미. 한 광고가 눈에 띕니다. 대저택 하녀 구함. 강남구. 식사 숙소 제공. 월급 250만 원. 연락처 10-XXXX-XXXX 250만 원입니다. 많습니다. 편의점보다 3배입니다. 숙소도 제공합니다. 좋습니다. 전화합니다. 여보세요? 광고 보고 전화했어요. 아하녀 지원이시군요. 면접 가능하세요? 네. 그럼 내일 오후 2시. 주소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주소 받습니다. 강남구 청담동입니다. 고급 동네입니다. 대저택이구나. 다음 날입니다. 오후 2시입니다. 복순이 도착합니다. 대저택 앞입니다. 정문이 큽니다. 화려합니다. 정원이 넓습니다. 초인종을 누릅니다. 띠링동. 문이 열립니다. 자동입니다. 들어갑니다. 현관까지 걷습니다. 긴장됩니다. 현관문이 열립니다. 남자가 나옵니다. 50대입니다. 윤철호 50세입니다. 정장 입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입니다. 지원자이십니까? 네. 김복순입니다. 들어오세요. 응접실로 안내합니다. 앉습니다. 마주 앉습니다. 철호가 복순을 봅니다. 오래 봅니다. 얼굴이 낯익은데? 처음 뵙는데요. 이름이 뭐라고요? 김복순입니다. 김복순. 나이는? 25살입니다. 철호가 계산합니다. 속으로. 25살. 1979년생이네. 형 딸 나이잖아. 설마. 얼굴을 자세히 봅니다. 형 병철 닮았습니다. 분명합니다. 혹시 부모님은? 없습니다. 고아예요. 어디서 자랐어요? 은평구 고아원이요. 철호가 얼어붙습니다. 확신합니다. 이해가. 조카 복순이야. 20년 만에 돌아왔어. 하지만 표정 안 바뀝니다. 냉정합니다. 경험 있어요? 편의점 7년 일했어요. 청소 요리할 수 있어요. 좋아요. 채용할게요. 정말요? 네.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복순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절합니다. 일자리 생겼습니다. 월급 좋습니다. 숙소도 있습니다. 모릅니다. 복수는 이 집이 자기 집인 줄, 철호가 삼촌인 줄, 20년 전 자기를 버린 사람인 줄. 철호도 말 안 합니다. 조카야라고. 왜? 유산 때문입니다. 아버지 윤태산 10년 전 사망했습니다. 1994년에 전 재산 철호한테 왔습니다. 300억입니다. 하지만 복순이 적통입니다. 법적으로. 장남 병철의 딸이니까. 상속순위 1순위입니다. 철호보다 우선입니다. 안 돼. 유산 빼앗기기 싫어. 숨겨야 돼. 조카인 거. 복순을 보냅니다. 내일 오세요. 뒷문으로. 하녀 숙소 안내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복순이 나갑니다. 행복합니다. 일자리 생겼으니까. 철호 혼자 남습니다. 고민합니다. 올해 확실히 해야겠어. DNA 검사. 사설 탐정을 고용합니다. 몰래. 김복순이란 여자 조사해줘. 그리고 DNA 샘플 구해줘.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 옵니다. 복순 씨 고아원 기록 확인했습니다. 1984년 입소. 부모 윤병철 이순희 교통사고 사망. DNA 샘플도 구했습니다. DNA 검사합니다. 철호 DNA와 비교합니다. 결과 나옵니다. 삼촌 마이너스 조카 관계 일치. 99.8%. 역시 형 딸이야. 철호가 확인합니다. 하지만 결심합니다. 숨긴다. 끝까지. 하녀로 부린다. 유산 지킨다. 복수는 모릅니다. 전부. 그냥 출근합니다. 다음 날부터. 하녀로. 자기 집에. 20년 일할 줄 모르고. 2004년 5월 1일입니다. 복순 25세 첫 출근 날입니다. 뒷문으로 들어갑니다. 하녀 숙소 배정받습니다. 10평 작은 방입니다. 여기서 지내세요. 네. 짐을 풉니다. 적습니다. 오체 가족 사진. 사진을 책상에 놓습니다. 아빠 엄마 나. 셋이 웃고 있습니다. 아빠 엄마. 이제 제대로 된 일자리 생겼어요. 잘 살게요. 모릅니다. 이 집이 아빠 집이었다는 걸. 자기가 주인이라는 걸. 철호가 삼촌이라는 걸. 숨기고 있다는 걸. 20년 하녀 생활이 시작됩니다. 2004년부터 2024년까지. 자기 집에서. 모르고. 진실은 20년 후 밝혀집니다. 철호 사망으로. 유언장으로. 그때 모든 걸 알게 됩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그냥 일합니다. 열심히. 새로운 하녀로. 2004년 5월 2일입니다. 복순 첫 근무. 새벽 5시입니다. 알람이 울립니다. 일어납니다. 세수합니다. 하녀복을 입습니다. 회색 원피스입니다. 앞치마를 두릅니다. 본체로 갑니다. 뒷문으로. 부엌에 들어갑니다. 넓습니다. 고급스럽습니다. 시설이 최신입니다. 와, 이런 곳에서 일하는구나. 아침 준비를 시작합니다. 밥을 짓습니다. 국을 끓입니다. 반찬을 준비합니다. 정성스럽게 합니다. 7시입니다. 철호가 내려옵니다. 식당으로 옵니다. 복순이 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응. 복순 씨지? 네. 상을 차려줍니다. 철호가 먹습니다. 맛을 봅니다. 괜찮네. 잘하는구나. 감사합니다. 첫날이라 친절합니다. 철호가.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합니다. 조카인데. 하녀로 부리고 있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유산 때문에. 복순이 일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청소를 합니다. 1층, 2층, 3층 전부입니다. 빨래를 합니다. 다림질을 합니다. 정원 관리를 합니다. 저녁을 준비합니다. 갈비찜을 만듭니다. 철호가 먹습니다. 맛있네. 감사합니다. 복순이 기쁩니다.
칭찬받으니까 첫 주가 지나갑니다. 복순이 적응합니다.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할만합니다. 월급이 좋으니까 250만 원입니다. 편의점 3배입니다. 첫 월급을 받습니다. 통장에 입금됩니다. 확인합니다. 250만 원. 진짜 들어왔네. 기쁩니다. 눈물이 납니다. 엄마, 아빠, 제가 이만큼 벌어요. 대견하죠? 2005년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복순 26세에 익숙해졌습니다. 일에, 대저택에, 철호에게. 하지만 변화가 옵니다. 철호가 달라집니다. 점점 까다로워집니다. 국이 싱거워. 청소 제대로 안 했어. 옷에 주름 있어. 트집을 잡기 시작합니다. 복순이 당황합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했는데. 하지만 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고칩니다. 다시 합니다. 철호의 심리입니다. 죄책감이 있습니다. 조카를 하녀로 부리고 있어. 불편합니다. 그래서 더 까다롭게 굽니다. 거리를 둡니다. 하녀일 뿐이야. 조카 아니야. 자기 체면입니다. 2008년입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복순 29세입니다. 철호 54세입니다. 트집이 일상이 됐습니다. 매일 뭔가 틀렸다고 합니다. 이것도 못해? 저것도 틀렸어? 매일 듣습니다. 복순이 참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고칩니다. 반복합니다. 외롭습니다. 복순이 말할 사람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일하니까. 가끔 민지한테 전화합니다. 고아원 친구입니다. 민지야, 나 힘들어. 왜? 회장님이 너무 까다로워. 참아. 월급 좋잖아. 그래. 2010년입니다. 6년이 지났습니다. 복순 31세입니다. 결혼 정년기입니다. 하지만 만날 사람 없습니다. 소개팅도 못 갑니다. 시간 없으니까. 어머니가 물어봤다면 물었을 겁니다. 복순아 결혼은? 하지만 부모 없습니다. 물어볼 사람 없습니다. 복순 혼자 결정합니다. 일이나 열심히 하자. 2014년입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복순 35세입니다. 중년 입구입니다. 허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무릎도 아픕니다. 10년 육체 노동이었으니까. 가을입니다. 윤태산 철호 아버지 20주기입니다. 제사를 지냅니다. 복순이 준비합니다. 음식 20가지를 만듭니다. 상을 차립니다. 정성스럽게. 철호가 제사를 지냅니다. 절을 합니다. 혼자입니다. 가족 없습니다. 결혼 안 했습니다. 외롭습니다. 제사 후 사진을 봅니다. 아버지 윤태산 사진입니다. 옆에 형 윤병철 사진도 있습니다. 30년 전 사진입니다. 젊습니다. 웃고 있습니다. 형, 미안해. 조카를 하녀로 부리고 있어. 10년째야. 죄책감이 옵니다. 깊게.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유산 때문이야. 300억이야. 포기 못해. 복순을 부릅니다. 복순 씨, 고생했어. 오늘은 푹 쉬어. 감사합니다, 회장님. 드물게 친절합니다. 죄책감 때문입니다. 2017년입니다. 13년이 지났습니다. 복순 38세입니다. 노화가 시작됩니다. 주름이 생깁니다. 흰머리가 나옵니다. 몸이 더 아픕니다. 거울을 봅니다. 38세 얼굴입니다. 피곤합니다. 늙어 보입니다. 벌써 이렇게 늙었네. 결혼도 못하고 가족도 못 만들고 한숨을 쉽니다. 엄마 아빠, 복순이 혼자 살아요. 외로워요. 하지만 열심히 살아요. 2019년입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복순 40세입니다. 중년입니다. 허리가 많이 아픕니다. 무릎도 아픕니다. 병원에 갑니다.
퇴행성 관절염이에요. 무리하지 마세요. 네. 하지만 계속 일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일 안 하면 월급 없으니까. 갈 곳도 없으니까. 철호도 늙어갑니다. 65세입니다. 은퇴했습니다. 회사에서. 집에만 있습니다. 복순이 돌봅니다. 식사, 청소, 빨래 전부. 가끔 복순을 봅니다. 40세가 됐습니다. 늙었습니다. 조카가 이렇게 늙었네. 15년 하녀로 부렸어. 미안해. 죄책감입니다. 하지만 말 안 합니다. 2020년입니다. 코로나입니다. 세상이 멈춥니다. 복순도 집에만 있습니다. 대저택에서. 철호랑 둘이. 외출 못합니다. 더 외롭습니다. 아무도 안 만납니다. 철호랑만 삽니다. 말도 별로 안 합니다. 그냥 일합니다. 청소, 요리, 빨래. 2021년입니다. 17년이 지났습니다. 복순 42세입니다. 철호 67세입니다. 철호 건강이 나빠집니다. 기침을 많이 합니다. 콜록콜록. 회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감기야. 하지만 계속됩니다. 기침이. 한 달째입니다. 병원에 갑니다. 검사 받습니다. 결과 나옵니다. 폐렴이에요. 입원하세요. 알겠습니다. 입원합니다. 2주입니다. 복순이 병원 다닙니다. 매일. 간병합니다. 회장님 식사하세요. 고마워. 헌신적입니다. 철호가 봅니다. 복순을. 42세입니다. 17년 일했습니다. 한 번도 쉰 적 없습니다. 불평 안 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미안해 복순 씨. 아니. 조카. 17년 하녀로 부렸어. 진실 숨겼어. 유산 때문에. 속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밖으로 안 냅니다. 태어납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복순이 더 잘 돌봅니다. 회장님 약 드세요. 밥 드세요. 산책하세요. 전부 챙깁니다. 2022년입니다. 18년이 지났습니다. 복순 43세입니다. 철호 68세입니다. 철호 기침이 또 시작됩니다. 콜록콜록. 심합니다. 병원 갑니다. 또 검사 받습니다. X-레이 찍습니다. CT 찍습니다. 의사 표정이 어둡습니다. 회장님, 폐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림자? 네. 정밀 검사 필요합니다. 조직 검사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 나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폐암입니다. 3기입니다. 진행됐습니다. 철호가 충격받습니다. 암이요? 네. 치료 시작해야 합니다. 항암 치료하겠습니다. 항암 시작합니다. 힘듭니다. 부작용 많습니다. 토합니다. 머리카락 빠집니다. 몸무게 줄어듭니다. 복순이 간병합니다. 끝까지. 병원 다닙니다. 매일. 식사 챙깁니다. 약 챙깁니다. 손잡아 줍니다. 회장님 힘내세요. 철호가 봅니다. 복순을. 눈물이 납니다. 고마워. 복순. 아니 조카야. 18년 동안 잘해줬어. 나는 뭐 했어? 숨기고 부리고. 하지만 여전히 말 안 합니다. 조카야라고. 유산 때문입니다. 여전히. 2023년입니다. 19년이 지났습니다. 복순 44세입니다. 철호 69세입니다. 항암 1년 했습니다. 효과 없습니다. 암이 퍼졌습니다. 사기가 됐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더 이상 치료 효과 없습니다. 완화 치료 권합니다. 편하게 지내세요. 철호가 이해합니다. 시한부구나. 얼마나 남았어요? 6개월에서 1년 정도입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복순이 더 헌신적으로 돌봅니다. 24시간 옆에 있습니다. 회장님 불편한 거 없으세요? 괜찮아. 철호가 생각합니다.
이제 죽는구나. 진실 말해야 하나. 복순이한테 조카라고 유산 줘야 하나. 고민합니다. 오래. 죄책감과 욕심 사이에서 말하고 싶어. 하지만 유산이 300억이 2024년 봄입니다. 20년이 됐습니다. 복순 45세입니다. 철호 70세입니다. 철호 상태가 매우 나빠집니다. 침대에만 누워 있습니다. 일어나지 못합니다. 복순이 간병합니다. 식사 먹여줍니다. 몸 닦아줍니다. 기저귀 갑니다. 전부 합니다. 20년 하녀였지만 지금은 간병인입니다. 어느 날 밤입니다. 철호가 복순을 부릅니다. 복순 씨. 네, 회장님. 고마워. 20년 동안 당연한 일 했어요. 미안해.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요. 제 일이니까. 정말 고마워. 철호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말하고 싶어. 너 조카야. 20년 속였어. 미안해. 하지만 입이 안 떨어집니다. 며칠 후입니다. 10월 어느 날입니다. 철호가 쓰러집니다. 침대에서. 신음합니다. 복순이 발견합니다. 회장님. 119를 부릅니다. 구급차 옵니다. 병원으로 실려갑니다. 응급실입니다. 의사가 검사합니다. CT를 찍습니다. 결과 확인합니다. 나옵니다. 보호자분? 네. 복순이 대답합니다. 하녀지만 가족 없으니까. 환자분 상태 매우 안 좋습니다. 암이 뇌까지 전이 됐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나요? 길어야 3개월입니다. 복순이 충격받습니다. 3개월. 눈물이 흐릅니다. 20년 모셨습니다. 까다로웠지만 익숙합니다. 가족 같습니다. 유일한 가족입니다. 철호가 입원합니다. 중환자실입니다. 복순이 밤낮으로 옆에 있습니다. 회장님 포기하지 마세요. 철호가 결심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진실 말해야겠어. 유언장에 죽기 전에 복순이한테 미안하니까 변호사를 부릅니다. 병실로 유언장 작성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실을 씁니다. 전부. 복순이 조카라는 것. 20년 숨긴 것. 미안하다는 것. 재산 13주라는 것. 운명의 유언장입니다. 복순 인생 바꿀 유언장입니다. 곧 공개될 것입니다. 2024년 11월입니다. 철호 70세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의식이 흐릿합니다. 호흡이 약합니다. 복순 45세의 옆에 앉아 있습니다. 24시간입니다. 병실을 안 떠납니다. 의자에서 잡니다. 간호합니다. 손을 잡아줍니다. 회장님. 저예요. 복순이에요. 깨어나세요. 말합니다. 매일. 하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철호가 눈을 감고 있습니다. 의사가 복순을 부릅니다. 복순 씨. 환자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준비하세요. 얼마나요? 며칠 정도입니다. 복순이 눈물을 흘립니다. 회장님. 저 어떻게 해요? 20년 함께 살았는데. 20년입니다. 2004년부터 2024년까지. 하녀로 시작했지만 가족 같았습니다.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부모 없으니까. 친척 없으니까. 병실로 돌아갑니다. 철호 옆에 앉습니다. 손을 잡습니다. 따뜻하게 해줍니다. 회장님. 포기하지 마세요. 제발요. 밤입니다. 11월 10일 밤입니다. 복순이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졸음이 옵니다. 피곤합니다. 일주일째 제대로 못 잤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잠깐. 고개를 떨구고 잡니다. 갑자기 철호가 눈을 뜹니다. 의식이 또렷해집니다. 잠깐입니다. 마지막 의식입니다. 회광반조입니다. 복순을 봅니다. 자고 있습니다. 의자에서.
불편한 자세로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복순이 손을 움직입니다. 복순 손을 잡습니다. 약하게 복순이 깹니다. 회장님, 눈을 뜹니다. 철호가 깨어 있습니다. 회장님, 깨어나셨어요. 기쁩니다. 철호가 말합니다. 약한 목소리로. 복순 씨, 네, 여기 있어요. 고마워. 20년. 당연한 일 했어요. 아니야. 정말 고마워. 너 없었으면 못 살았어. 회장님, 미안해.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요. 저 월급 받았잖아요. 철호가 눈물을 흘립니다. 미안해. 진심으로. 너한테 잘못했어. 무슨 말씀이세요? 곧 알게 될 거야. 유원장에 썼어. 유원장이요? 응. 변호사한테 맡겼어. 내가 죽으면 공개될 거야. 그때 알게 될 거야. 진실을. 무슨 진실이요? 미안해 복순아. 정말 미안해. 철호가 계속 사과합니다. 복순이 이해 못합니다. 왜 자꾸 미안하다고 하세요? 회장님 잘못 없어요. 아니야. 있어. 큰 잘못했어. 20년간. 회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 괜찮아요. 회장님 덕분에 20년 일자리 있었어요. 감사해요. 철호가 더 웁니다. 착하구나. 너 정말 착해. 내가 뭘 했는데 고맙다고 해. 정말 괜찮아요. 복순아, 너 잘 살아. 앞으로. 유산 받으면 잘 살아. 행복하게 살아. 유산이요? 제가요? 응. 내가 줄 거야. 유원장에 썼어. 왜요? 저 하녀인데요. 아니야. 너 하녀 아니야. 넌. 말하려다 멈춥니다. 힘듭니다. 숨쉬기가. 회장님, 괜찮으세요? 복순이 간호사를 부릅니다. 간호사님. 간호사가 달려옵니다. 의사도 옵니다. 확인합니다.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박수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철호가 말합니다. 마지막 힘으로. 복순아, 가까이 와봐. 복순이 얼굴을 가까이 댑니다. 철호 입에. 철호가 속삭입니다. 너, 우리 집안 사람이야. 조카야. 형 딸이야. 미안해. 20년 숨겼어. 복순이 얼어붙습니다. 뭐라고요? 하지만 철호가 이미 눈을 감았습니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흔듭니다. 하지만 반응 없습니다. 의사가 확인합니다. 의식 없습니다. 혼수 상태입니다.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복순이 멍합니다. 방금 들은 말. 조카? 형 딸? 무슨 말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않습니다. 의자에. 생각합니다. 조카라고 했어. 형 딸이라고 했어. 그럼 회장님이 내 삼촌이라고? 이 집이 우리 집안이라고?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아니야. 잘못 들었을 거야. 혼수 상태에서 헛소리 했을 거야. 하지만 계속 신경 쓰입니다. 유원장에 썼다고 했어. 진실이라고 했어. 뭐가 진실이지? 밤이 깊어갑니다. 11월 10일 밤 11시입니다. 철호 호흡이 더 약해집니다. 기계음이 느려집니다. 삑, 삑, 삑. 복순이 손을 잡습니다. 회장님, 힘내세요. 아직 안 돼요. 자정입니다. 11월 11일이 됩니다. 철호 호흡이 거의 멈춥니다. 의사가 옆에 섭니다. 간호사도 준비합니다. 새벽 1시입니다. 철호가 마지막 숨을 쉽니다. 후, 길게. 그리고 멈춥니다. 삑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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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가 평평한 소리를 냅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의사가 확인합니다. 맥박 없습니다. 호흡 없습니다. 사망하셨습니다. 사망 시각 2024년 11월 11일 오전 1시 5분. 복순이 울음을 터뜨립니다. 회장님,
안 돼요. 몸을 흔듭니다.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철호가 죽었습니다. 회장님, 왜요? 저 혼자 두고 어떻게 해요? 울음이 멈추지 않습니다. 20년 함께 살았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이제 혼자입니다. 간호사가 위로합니다. 복순 씨, 진정하세요. 장례 준비하셔야죠. 네, 눈물을 닦습니다. 일어섭니다. 장례식장으로 연락합니다. 윤철호 씨 장례 준비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입니다. 11월 11일 낮입니다. 장례식장입니다. 빈소가 차려집니다. 윤철호 영정 사진이 놓입니다. 70세 사진입니다. 복순이 상주 역할을 합니다. 가족 없으니까 검은 옷을 입습니다. 조문객을 받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적습니다. 철호가 가족 없었으니까. 친구도 별로 없었으니까. 회사 직원 몇 명 옵니다. 이웃 몇 명 옵니다. 전부입니다. 복순 혼자 앉아 있습니다. 빈소에서. 회장님, 이렇게 쓸쓸하게 가시네요. 저도 외로운데 회장님도 외로우셨겠어요. 밤입니다. 11월 11일 밤입니다. 복순이 빈소를 지킵니다. 혼자. 졸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합니다. 생각합니다. 철호 마지막 말을. 조카. 형, 딸. 미안해. 20년 숨겼어. 무슨 뜻일까? 계속 궁금합니다. 11월 12일입니다. 둘째 날입니다. 조문객 더 적습니다. 10명도 안 옵니다. 복순이 계속 앉아 있습니다. 11월 13일입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발인입니다. 관을 운구합니다. 연구차에 싣습니다. 화장터로 갑니다. 화장합니다. 1시간 걸립니다. 육골이 나옵니다. 복순이 받습니다. 회장님, 편히 쉬세요. 납골당에 모십니다. 윤씨 가족 납골당입니다. 아버지 윤태산 옆입니다. 형 윤병철도 있습니다. 가족이 모였습니다. 복순이 절합니다. 회장님, 20년 감사했습니다. 잘 모시지 못해 죄송합니다. 편히 쉬세요. 고개를 숙입니다. 오래. 눈물이 흐릅니다. 이제 저 정말 혼자네요. 가족 전부 없어요. 납골당을 나갑니다. 택시를 탑니다. 대저택으로 갑니다. 하녀 숙소로. 자기 방으로. 침대에 눕습니다. 피곤합니다. 3일간 못 잤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잠듭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11월 14일입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띠리링. 전화입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받습니다. 여보세요? 복순 씨 맞으십니까? 네. 저는 법무법인 정혜 변호사 김동욱입니다. 윤철호 회장님 유언 집행자입니다. 유언장이요? 네. 회장님께서 유언장 남기셨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저희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네. 가겠습니다. 주소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꼭 오십시오.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습니다. 복순이 가슴이 뜁니다. 유언장. 회장님이 말했던 거. 진실이 적혀 있다던 거. 내일 알게 되는구나. 뭐가 진실인지. 조카가 무슨 뜻인지. 형, 딸이 무슨 뜻인지. 떨립니다. 손이. 두렵습니다. 궁금합니다. 복잡합니다. 내일 모든 게 밝혀지는구나. 밤입니다. 11월 14일 밤입니다. 복순이 잠을 못 잡니다. 생각이 많습니다. 진실이 뭘까? 나랑 회장님이랑 무슨 관계일까? 뒤척입니다. 오래. 새벽이 되어서야 잠듭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11월 15일입니다. 일어납니다. 씻습니다. 옷을 입습니다. 검은 옷입니다. 정식 옷입니다. 오후 1시입니다. 집을 나갑니다. 지하철을 탑니다.
강남역으로 갑니다. 법무법인이 있습니다. 오후 2시입니다. 도착합니다. 건물 10층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올라갑니다. 문을 엽니다. 법무법인 정의 간판이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접수에 말합니다. 유언장 공개 때문에 왔습니다. 복순입니다. 안에 기다리셨습니다. 회의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따라갑니다. 회의실 문을 엽니다. 들어갑니다. 변호사 김동욱 50세에 앉아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복순 씨. 안녕하세요. 앉습니다. 마주 앉습니다. 테이블 위에 봉투가 있습니다. 윤철호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부터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동욱이 봉투를 엽니다. 서류를 꺼냅니다. 읽습니다. 복순이 숨을 죽입니다. 듣습니다. 집중합니다. 운명의 순간입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복순 인생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회의실입니다.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복순이 앉아 있습니다. 긴장합니다. 떨립니다. 변호사 김동욱이 유언장을 펼칩니다. 읽기 시작합니다. 윤철호 유언장. 2024년 10월 20일 작성. 나 윤철호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복순이 듣습니다. 집중합니다. 숨소리도 조심합니다. 첫째 김복순에 관하여. 복순이 놀랍니다. 자기 이름이 나옵니다. 첫째 조항에 김복순은 하녀가 아닙니다. 복순이 얼어붙습니다. 하녀가 아니다. 동욱이 계속 읽습니다. 김복순은 내 친조카입니다. 형 윤병철의 딸입니다. 복순이 숨을 헐떡입니다. 조카? 형 윤병철? 아버지 이름이? 1979년 12월 출생. 어머니는 이순희. 형과 결혼은 안 했으나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1984년 부모님 교통사고로 사망. 당시 복순 5세. 제가 고아원에 보냈습니다. 복순이 떨립니다. 온몸이. 1984년. 5세. 고아원. 맞아. 나야. 2004년 복순이 하녀로 취직했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봤습니다. 얼굴이 형을 닮았습니다. 이름도 복순이었습니다. 나이도 맞았습니다. 고아원 출신이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DNA도 검사했습니다. 몰래. 조카 맞았습니다. 복순이 울음이 터집니다. 소리가 안 나옵니다. 충격이 큽니다. 동욱이 잠깐 멈춥니다. 복순 씨, 괜찮으세요? 계속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숨겼습니다. 20년간 조카인 줄 알면서도 하녀로 부렸습니다. 이유는 유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윤태산이 1994년 사망하시면서 전 재산을 저에게 물려주셨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복순이 우선입니다. 장남의 딸이니까. 적통 장손녀니까. 저는 두려웠습니다. 유산을 빼앗길까봐. 그래서 숨겼습니다. 20년간. 복순이 주먹을 쥡니다. 떨립니다. 20년. 알고 있었어. 삼촌이 나를 깊이 사과합니다. 복순에게, 형에게 20년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둘째 재산 처분에 관하여. 복순이 듣습니다. 계속. 제 전 재산은 약 300억 원입니다. 부동산, 주식, 현금 포함입니다. 이 중 13인 100억 원을 김복순에게 상속합니다. 복순이 비명을 참습니다. 100억? 복순은 법적으로 12 상속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20년 회사 운영했습니다. 재산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13으로 합니다. 100억입니다. 복순에게 드립니다. 나머지 200억은 사회에 기부합니다. 고아원, 양로원, 병원 등에. 동욱이 복순을 봅니다. 복순 씨, 100억 상속 받으십니다. 저요? 네.
손이 떨립니다. 복순이. 믿기지 않습니다. 100억. 나한테. 하녀였는데. 아니 조카였는데. 셋째 대저택에 관하여. 동욱이 계속 읽습니다. 청담동 대저택은 복순에게 증여합니다. 등기도 복순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 집은 원래 형 윤병철 것이었습니다. 장남이니까 물려받을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이 쫓겨났습니다. 하녀와 사랑했다고. 저는 차남으로 이 집을 받았습니다. 이제 돌려드립니다. 형 딸 복순에게. 원래 주인에게. 복순은 20년간 하녀로 이 집에서 일했습니다. 자기 집에서. 모르고. 이제 주인으로 사십시오. 당당하게. 떳떳하게. 복순이 울음을 터뜨립니다. 회장님. 아니 삼촌.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넷째 마지막 말. 동욱이 마지막 부분을 읽습니다. 복순아. 미안하다. 20년 숨겼다. 하녀로 부렸다. 삼촌으로서 최악이었다. 하지만 너 정말 고마웠다. 20년 헌신해줘서. 까다롭게 굴어도 참아줘서. 마지막 3개월 간병해줘서. 혼자 죽지 않게 해줘서. 용서해다오. 늦었지만. 유산이라도 받아라. 잘 살아라. 행복하게. 너는 윤씨 집안 적통이다. 당당히 살아라. 사랑한다. 조카야. 2024년 10월 20일. 윤철호. 동욱이 유언장을 내려놓습니다. 끝났습니다. 침묵입니다. 길에. 복순이 옵니다. 소리내어. 20년 진실입니다. 충격입니다. 동욱이 기다립니다. 복순이 진정될 때까지. 티슈를 건넵니다. 쓰세요. 복순이 눈물을 닦습니다. 코를 풉니다. 숨을 고릅니다. 저 정말 조카예요? 네. 유언장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증명할 수 있어요? 네. DNA 검사 하시겠습니까?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윤병철 씨 유전자 샘플 보관돼 있습니다. 납골당해. 비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걸립니다. 결과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복순이 일어섭니다. 비틀거립니다.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의자를 잡습니다. 복순 씨 괜찮으세요? 네, 그냥 충격이 커서요. 동욱이 말합니다. 복순 씨, 축하드립니다. 100억 상속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대저택도요. 감사합니다. 근데 실감이 안 나요. 20년 하녀였는데. 갑자기 주인이라니. 천천히 받아들이세요. 시간 드릴게요. 복순이 나갑니다. 법무법인을.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내려갑니다. 로비로. 밖으로 나갑니다. 거리를 걷습니다. 멍하게. 나. 조카였어. 윤씨 집안 적통이었어. 20년 하녀로 살았어. 내 집에서. 삼촌한테 부림받으면서. 벤치에 앉습니다. 한강공원입니다. 강을 봅니다. 흐릅니다. 물이. 아버지. 윤병철. 엄마. 이순이. 1984년 교통사고. 나 5세. 기억이 납니다. 어렴풋이. 아빠가 잘생겼었어. 엄마가 예뻤어. 날 사랑했어. 행복했어. 그런데 사고 났어. 갑자기. 5살 때. 고아원 갔어. 삼촌이 버렸어. 윤철호. 삼촌. 날 버렸어. 20년 전엔 몰랐어. 20년 후엔 알았어. 근데 숨겼어. 분노가 올라옵니다. 왜 숨긴 거야? 20년. 나 하녀로 부렸잖아. 주먹을 쥡니다. 유산 때문이라고? 300억 때문이라고? 그래서 조카를 하녀로? 하지만 유언장 생각납니다.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사랑한다. 마지막엔 후회했구나. 3개월 전. 유언장 쓸 때. 20년 잘못 인정했구나.
100억 줬어. 대저택도 줬어. 사과했어. 용서 구했어. 복잡합니다. 감정이. 분노도 있습니다. 배신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슬픔도 있습니다. 이해도 있습니다. 삼촌도 힘들었나 봐. 유산 때문에, 욕심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20년 나 보면서 괴로웠겠지. 조카인데 하녀로 부리니까. 마지막 3개월 내가 간병했어. 헌신적으로. 삼촌 감동했나 봐. 그래서 유언장 썼나 봐. 한숨을 쉽니다. 깊게. 이제 어떻게 하지? 100억 받으면, 대저택 받으면 나 주인이 되는 거야. 하녀에서 주인으로. 20년 만에. 믿기지 않습니다. 꿈 같습니다. 45년 살았어. 5년 행복, 20년 고아원, 20년 하녀. 전부 힘들었어. 이제 새로운 삶인가. 주인으로. 재벌가 적통으로. 휴대폰을 꺼냅니다. 민지한테 전화합니다. 고아원 친구입니다. 유일한 친구입니다. 여보세요? 민지야. 나야 복순이. 복순아. 왜? 너 지금 시간 돼? 만나고 싶어. 응. 어디서 만날까? 한강공원. 30분 후. 알았어. 30분 후 민지가 옵니다. 복순을 봅니다. 복순아. 민지야. 앉습니다. 둘이. 벤치에 앉습니다. 민지가 묻습니다. 무슨 일이야? 표정이 이상해. 복순이 말합니다. 전부. 유언장. 조카. 20년 비밀. 100억 상속. 대저택. 전부. 민지가 듣습니다. 입이 벌어집니다. 대박. 진짜? 너 조카였어? 재벌가 적통이었어? 응. 방금 알았어. 유언장 공개해서. 미쳤다. 영화 같아. 20년 하녀가 진짜 주인이었다니. 근데 복잡해. 기쁜데 슬프고. 화나는데 이해도 되고. 당연하지. 20년 숨긴 거 배신이잖아. 근데 삼촌도 후회했어. 유언장에 사과했어. 100억 줬어. 그래도 20년은 돌려받을 수 없잖아. 맞아. 20년 하녀로 산 거. 외로웠던 거. 안 돌아와. 둘이 앉아 있습니다. 오래. 강을 봅니다. 민지가 말합니다. 그래도 복순아. 이제 잘 됐다. 신분 찾았잖아. 유산도 받았잖아. 응. 새로운 삶 사는 거야. 45년 고생했으니까. 이제 행복할 자격 있어. 고마워 민지야.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우린 고아원 친구잖아. 평생 친구. 복순이 미소 짓습니다. 45년 만에 처음입니다. 진짜 미소입니다. 그래. 이제 잘 살아야지. 며칠 후입니다. DNA 검사 결과 나옵니다. 동욱한테 연락 옵니다. 복순 씨. 결과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부녀 관계 일치합니다. 99.9%. 윤병철 씨 딸 맞습니다. 정식으로 증명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복순이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 정말 제 아버지셨어요. 증명됐습니다. 과학적으로. 법적으로. 복순은 윤병철의 딸입니다. 윤 씨 집안 적통입니다. 대저택 주인입니다. 20년 하녀였지만 진짜는 주인이었습니다. 이제 돌아왔습니다. 제자리로. 2024년 11월 20일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복순이 왔습니다. 상속 절차를 시작합니다. 동욱이 서류를 펼칩니다. 복순 씨. DNA 검사로 부녀 관계 증명됐습니다. 이제 법원에 상속 신청하겠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2주 정도입니다. 법원 승인 받으면 바로 재산 이전됩니다. 알겠습니다. 복순이 서류에 서명합니다. 여러 장입니다. 상속 동의서, 재산 목록 확인서, 등기 이전 신청서 전부입니다. 100억은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대저택은 등기 이전하겠습니다. 복순 씨 명의로. 정말 제 거예요?
네. 법적으로 복순 씨 겁니다. 믿기지 않습니다. 아직도 45년 가난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100억이라니. 12월 1일입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법원 승인이 났습니다. 동욱한테 연락 옵니다. 복순 씨, 승인됐습니다. 오늘 입금됩니다. 정말요? 네. 통장 확인하세요. 복순이 은행 앱을 엽니다. 새로 고침합니다. 잔액을 봅니다. 1000억 원. 10억도 아니고 100억입니다. 0이 11개입니다. 화면을 봅니다. 오래 봅니다. 실감이 안 납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100억. 진짜 들어왔네. 나한테. 주저앉습니다. 바닥에. 하녀 숙소 방입니다. 엄마. 아빠. 복순이 부자 됐어요. 100억 받았어요. 한참 웁니다. 울고 웃고 반복합니다. 감정이 복잡합니다. 기쁨, 슬픔, 해방감 전부입니다. 오후입니다. 동욱이 전화합니다. 복순 씨. 등기도 이전됐습니다. 대저택 복순 씨 명의입니다. 등기부등본 보내드릴게요. 확인하세요. 문자가 옵니다. PDF 파일입니다. 엽니다. 소유자 김복순 적혀 있습니다. 내 집이야. 진짜 내 집. 대저택을 봅니다. 창문으로. 3층 양옥입니다. 200평입니다. 정원이 넓습니다. 20년 청소했어. 20년 요리했어. 20년 하녀로 일했어. 이 집에서. 이제 주인이야. 진짜 주인. 일어섭니다. 결심합니다. 오늘 이사하자. 하녀 숙소에서 본체로. 짐을 쌉니다. 많지 않습니다. 옷, 책, 가족 사진 전부입니다. 가방 2개면 됩니다. 본체로 갑니다. 뒷문이 아닙니다. 정문으로 갑니다. 당당하게. 문을 엽니다. 현관문입니다. 열쇠가 있습니다. 철호가 준 것입니다. 하녀용 열쇠. 하지만 이제 다릅니다. 주인용 열쇠야. 이제 문을 엽니다. 현관으로 들어갑니다. 신발을 벗습니다. 거실로 갑니다. 넓습니다. 고급스럽습니다. 20년 청소했던 거실. 이제 내 거실. 2층으로 올라갑니다. 계단을 오릅니다. 복도를 걷습니다. 안방으로 갑니다. 철호 방이었습니다. 주인 방입니다. 문을 엽니다. 들어갑니다. 침대가 큽니다. 킹사이즈입니다. 옷장이 큽니다. 화장대가 있습니다. 20년 청소했던 방. 이제 내 방. 가방을 내려놓습니다. 침대에 앉습니다. 폭신합니다. 편합니다. 하녀 숙소 침대와 다릅니다. 눕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높습니다. 샹들리에가 있습니다. 화려합니다.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눈을 감습니다. 뜹니다. 여전히 안방입니다. 현실이네. 진짜야. 웃음이 나옵니다. 하. 처음엔 작게. 점점 크게. 하. 크게 웃습니다. 45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렇게 크게 웃는 게. 일어섭니다. 창문으로 갑니다. 밖을 봅니다. 정원이 보입니다. 넓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내 정원이야. 20년 관리했던 정원. 이제 주인으로 보는 거야. 옷장을 엽니다. 철호 옷들이 있습니다. 양복, 셔츠 전부입니다. 정리해야겠다. 내 옷 사야겠다. 화장대 앞에 앉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45세 얼굴입니다. 피곤합니다. 주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빛납니다. 행복하니까. 복순아, 넌 이제 주인이야. 윤씨 집안 적통이야. 당당하게 살아. 저녁입니다. 부엌으로 갑니다. 혼자 요리합니다. 20년 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기분이 다릅니다. 하녀로 만드는 게 아니야. 주인으로 만드는 거야. 내가 먹을 거. 간단하게 만듭니다.
볶음밥입니다. 계란, 야채 넣습니다. 맛있게 만듭니다. 식당으로 갑니다. 상을 차립니다. 자기 혼자 먹을 것입니다. 앉습니다. 주인 자리에, 상석에, 철호가 앉던 자리입니다. 이제 내 자리야. 먹습니다. 맛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음식입니다. 자기 집에서 주인으로 식사를 마칩니다. 설거지를 합니다. 익숙합니다. 20년 했으니까. 하지만 이제 다릅니다. 내 집 설거지야. 밤 9시입니다. 안방으로 갑니다. 샤워를 합니다. 안방 욕실입니다. 넓습니다. 고급스럽습니다. 20년 청소했던 욕실. 이제 내가 쓰는 거야. 샤워를 마칩니다. 수건으로 닦습니다. 잠옷을 입습니다. 침대로 갑니다. 눕습니다. 이불을 덮습니다. 포근합니다. 내 침대야. 내 방이야. 내 집이야. 중얼거립니다. 행복합니다. 잠듭니다. 편안하게. 45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자는 게. 다음 날 아침입니다. 12월 2일입니다. 일어납니다. 새벽 5시가 아닙니다. 8시입니다. 알람 안 맞췄습니다. 일할 필요 없으니까. 세수합니다. 옷을 입습니다. 평상복입니다. 하녀복이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아침을 먹습니다. 간단하게. 토스트와 커피입니다. 주인처럼 먹습니다. 결심합니다. 아버지 묘 가야겠어. 인사드려야겠어. 오전 10시입니다. 택시를 탑니다. 납골당으로 갑니다. 윤씨 가족 납골당입니다. 30분 걸립니다. 도착합니다. 들어갑니다. 윤병철 위패를 찾습니다. 3층에 있습니다. 찾았습니다. 윤병철 1949-1984. 옆에 어머니도 있습니다. 이순희 1951-1984 나란히 있습니다. 45년 전 함께 사망했으니까. 복순이 무릎을 꿇습니다. 절합니다. 깊게. 아버지, 어머니, 복순이에요. 딸이에요. 눈물이 흐릅니다. 45년 만에 인사드려요. 5살 이후 처음이에요. 아버지, 집 찾았어요. 복순이가 우리 집 찾았어요. 45년 만에. 하녀로 20년 살았어요. 내 집에서. 몰랐어요. 삼촌이 숨겼어요. 근데 이제 알았어요. 유언장으로. DNA 검사로. 증명됐어요. 100억 받았어요. 대저택도 받았어요. 이제 주인이에요. 당당하게 살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복순이 잘 살게요. 행복하게 살게요. 더 이상 외롭지 않게 살게요. 고아원 아이들 도울 거예요. 저 같은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 도와줄 거예요. 아버지 딸답게 살게요. 착하게 살게요. 사랑하며 살게요. 오래 앉아 있습니다. 일시간입니다. 부모님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많이. 45년치 이야기합니다. 5살 때 고아원 갔어요. 무서웠어요. 외로웠어요. 엄마 아빠 그리웠어요. 20년 살았어요. 친구도 사귀었어요. 민지요. 좋은 친구예요. 25살에 나왔어요. 하녀 됐어요. 모르고 우리 집에 갔어요. 20년 일했어요. 힘들었어요. 외로웠어요. 결혼도 못했어요. 가족도 못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괜찮아요. 신분 찾았어요. 유산 받았어요. 새로운 삶 시작해요. 아버지 어머니, 편히 쉬세요. 복순이 이제 괜찮아요. 잘 살 거예요. 마지막 절을 합니다. 깊게. 일어섭니다. 한 번 더 봅니다. 부모님 위패를. 사랑해요. 영원히. 납골당을 나갑니다. 하늘을 봅니다. 맑습니다. 햇살이 따뜻합니다. 12월인데도 새로운 시작이야. 45세. 늦었지만 이제부터 잘 살아야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대저택으로. 내 집으로. 정문으로 들어갑니다. 당당하게. 거실에 앉습니다. 소파에. 주인 자리에. 생각합니다. 앞으로 할 일들을. 첫째, 고아원 돕기. 매달 1억씩 후원하자. 120개 고아원. 연간 120억. 100억으론 부족하네. 더 벌어야겠다. 둘째, 자선재단 만들기. 복순재단. 고아 장애인 노인 돕기. 셋째, 아버지 기념관 만들기. 윤병철 기념관. 착한 사람이었다고 기억하기. 넷째, 나도 행복하게 살기. 45년 고생했으니까. 여행도 가고 친구도 사귀고. 계획이 많습니다.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45년 참았으니까. 휴대폰을 꺼냅니다. 민지한테 전화합니다. 민지야. 복순아. 나 오늘 주인으로 첫날이야. 본체에서 잤어. 대박. 어때? 좋아. 진짜 좋아. 20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해. 잘 됐다. 축하해. 고마워. 민지야, 다음 주에 밥 먹자. 내가 살게. 비싼 거. 좋아. 갑자기 부자 됐네? 응. 100억 받았어. 너도 도와줄게. 얼마 필요해? 아니야. 괜찮아. 난 일하고 있어. 그래도 친구잖아. 1억 줄게. 받아. 진짜? 응. 고아원에서 함께 자란 친구. 평생 친구. 1억 작아. 고마워 복순아. 울 것 같아. 울지 마. 행복한 거잖아. 전화를 끊습니다. 미소 짓습니다. 나눠야지. 받은 만큼. 도와줘야지. 어려운 사람들. 저녁입니다. 복순이 혼자 저녁을 먹습니다. 주인 자리에서. 외롭지 않습니다. 자유로우니까. 밤입니다. 안방에서 잡니다. 편안하게. 꿈을 꿉니다. 좋은 꿈을. 아버지 어머니가 나옵니다. 웃고 있습니다. 잘했어 복순아. 자랑스러워. 다음 날입니다. 12월 3일입니다. 복순이 일어납니다. 계획을 시작합니다. 자선 활동을. 은행에 갑니다. VIP 고객이 됐습니다. 100억 있으니까. 상담을 받습니다. 고아원 후원하고 싶어요. 매달 1억씩. 10년간. 알겠습니다. 자동 이체 설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아원에 연락합니다. 은평구 희망의 집입니다. 자기가 자랐던 곳입니다. 원장님. 복순이에요. 복순이? 오랜만이다. 네. 후원하고 싶어요. 매달 1억씩. 받아주세요. 뭐? 1억? 네. 제가 부자 됐어요. 나눠야죠. 고맙다 복순아. 아이들한테 큰 도움 될 거야. 당연한 일이에요. 새로운 삶입니다. 복순의 새로운 삶입니다. 하녀에서 주인으로. 고아에서 재벌로. 45년 고생 후 행복으로. 당당하게 삽니다. 떳떳하게 삽니다. 윤씨 집안 적통으로. 윤병철의 딸로. 김복순으로. 대저택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주인 자리에. 햇살이 들어옵니다. 창문으로. 따뜻합니다. 밝습니다. 감사합니다. 23. 이 기회. 잘 살겠습니다. 미소 짓습니다. 45세 복순이. 주인이. 드디어. 2025년 봄입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복순 46세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3월입니다. 복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정식 재단입니다. 복순 복지 재단입니다.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강남구입니다.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10명입니다. 연간 예산 50억입니다.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 센터를 돕습니다. 전국적으로 돕습니다. 매달 방문합니다. 복순이 직접. 복순 이사장님 오셨어요. 환영받습니다. 아이들이 반깁니다. 고아원에서. 이사장님. 달려옵니다. 복순이 안아줍니다.
잘 지냈니? 네, 웃음이 많습니다. 너희들 잘 자라라. 공부 열심히 해라. 꿈꿔라. 나처럼 희망 있어. 격려합니다. 아이들이 듣습니다. 감동합니다. 5월입니다. TV 인터뷰 요청이 옵니다. 많이 옵니다. KBS, MBC, SBS 전부입니다. 복순 이사장님 이야기 들려주세요. 한 곳을 선택합니다. KBS 아침마당입니다. 출연합니다. 스튜디오에 앉습니다. 진행자가 묻습니다. 복순 씨 이야기가 화제인데요. 들려주세요. 복순이 말합니다. 전부. 5세 고아. 20년 고아원. 20년 하녀. 45세 진실 발견. 100억 상속. 신분 회복. 전부 말합니다. 진행자가 눈물을 흘립니다.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네, 믿기지 않아요. 저도. 어떤 기분이세요? 감사해요. 힘들었지만 이제 행복해요. 그래서 나누고 싶어요. 받은 만큼. 시청자들이 옵니다. 감동입니다. 댓글이 폭발합니다. 감동이에요. 복수님 존경합니다. 희망을 줘요. 방송 후 연락이 쏟아집니다. 출판사에서 책 쓰시겠어요? 베스트셀러 될 겁니다. 복순이 고민합니다. 내 이야기가 도움될까? 민지한테 묻습니다. 당연하지. 써. 많은 사람 힘 받을 거야. 결심합니다. 좋아요. 쓸게요. 3개월 걸립니다. 지필이. 대필 작가 도움받습니다. 제목은 복순의 기적 마이너스 하녀에서 주인으로입니다. 2025년 9월 출간합니다. 반응이 뜨겁습니다. 일주일 만에 베스트셀러 1위입니다. 10만 부 팔립니다. 한 달 만에 50만 부입니다. 독자들이 감동합니다. 울었어요. 희망 받았어요. 포기 안 할게요. 강연 요청이 옵니다. 많이 옵니다. 대학교, 기업, 단체 전부입니다. 복순이 다닙니다. 전국을 강연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45년 힘들었어요. 하지만 희망이 왔어요. 여러분한테도 올 겁니다. 박수가 터집니다. 매번 뜨거운 박수입니다. 복순이 유명해집니다. 전국적으로. 2025년 11월입니다. 어느 날입니다. 강연 후입니다. 한 남자가 다가옵니다. 50대입니다. 잘생겼습니다. 정장 입었습니다. 복순 씨 맞으시죠? 네. 저는 이민호라고 합니다. 52세입니다.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연 감동 받았습니다. 저도 어려운 시절 있었거든요. 공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례지만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네? 복순이 당황합니다. 남자가 소개팅 제안하는 것 같습니다. 46세 평생 독신입니다. 처음 받는 제안입니다. 좋아요. 승낙합니다. 용기 내서 카페에 갑니다. 둘이 앉습니다. 마주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시간입니다. 민호가 말합니다. 저도 고아였어요. 10살 때 부모 잃었어요. 친척집 전전했어요. 힘들었어요. 저도요. 5살 때 잃었어요. 그래서 복순 씨 이야기 더 감동받았어요. 저랑 비슷해서. 고생하셨네요. 복순 씨도요. 근데 이겨내셨잖아요. 멋있어요. 복순이 얼굴이 빨개집니다. 46년 만에 처음 듣는 칭찬입니다. 남자한테서. 저 결혼 안 하셨어요? 복순이 묻습니다. 네, 저도 독신이에요. 일만 했어요. 변호사 일. 저도 혼자예요. 평생. 그럼 우리 만나볼까요? 연인으로? 네? 복순이 놀랍니다. 고백입니다. 직접적인. 저 46살인데요. 늙었는데요. 저도 52살이에요. 늙었어요. 근데 사랑에 나이 상관 있나요? 복순이 고민합니다. 오래.
생각해 볼게요. 갑자기라서요. 알겠습니다. 기다릴게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복순이 민지한테 전화합니다. 민지야, 남자가 고백했어. 대박. 누구? 변호사. 52살. 잘생겼어. 맞나? 당연히. 근데 46살인데 늦지 않았나? 아니야. 지금부터야. 복수나 행복할 자격 있어. 그래. 만나볼게. 잘했어. 축하해. 다음날 민호한테 연락합니다. 만나요? 연인으로. 감사합니다. 잘할게요. 만남이 시작됩니다. 둘이 데이트를 합니다. 영화, 식사, 산책 전부입니다. 행복합니다. 복순이 46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입니다. 사랑입니다. 6개월 만납니다. 2026년 5월까지. 민호가 청혼합니다. 복순 씨, 결혼해 주세요. 복순이 눈물을 흘립니다. 네, 좋아요. 46세 결혼입니다. 평생 기다렸습니다. 2026년 6월 결혼식입니다. 작습니다. 가족 없으니까. 친구들만 옵니다. 민지 고아원 친구들, 재단 직원들 전부입니다. 10명입니다. 복순이 웨딩드레스를 입습니다. 아름답습니다. 46세지만 행복해서 빛납니다. 민호가 턱시도를 입습니다. 잘생겼습니다. 복순을 봅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주례가 말합니다. 이제 입맞춤하세요. 둘이 키스합니다. 첫 키스입니다. 복순의 46년 인생 첫 키스입니다. 박수가 터집니다. 하객들이 짝짝짝 축하합니다. 진심으로. 복순이 옵니다. 행복의 눈물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복순이 결혼했어요. 가족 생겼어요. 신혼집으로 갑니다. 대저택입니다. 복순 집입니다. 민호와 함께 삽니다. 행복합니다. 매일. 2027년입니다. 복순 47세, 민호 53세입니다. 결혼 1년입니다. 행복합니다. 하지만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이가 없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임신이 어렵습니다. 민호가 제안합니다. 입양하자. 우리 둘 다 고아였잖아. 고아 입양하자. 좋아요. 그래요. 복순이 동의합니다. 고아원에 갑니다. 희망의 집입니다. 복순이 자랐던 곳입니다. 아이들을 봅니다. 한 아이가 눈에 띕니다. 5세 남자아이입니다. 이름은 준호입니다. 부모 없습니다. 2세 때 버려졌습니다. 조용합니다. 외롭습니다. 복순과 닮았습니다. 이 아이요. 복순이 말합니다. 저랑 같아요. 5세 고아. 입양하고 싶어요. 절차를 밟습니다. 3개월 걸립니다. 2027년 6월 입양이 완료됩니다. 준호가 복순 민호 아들이 됩니다. 준호야, 이제 우리 아들이야. 사랑해. 복순이 안습니다. 준호가 웁니다. 행복의 눈물입니다. 엄마. 처음 부릅니다. 복순도 옵니다. 그래. 엄마야. 평생 사랑할게. 가족이 생겼습니다. 복순의 가족이 47년 만에. 남편, 아들 있습니다. 완벽합니다. 2030년입니다. 복순 50세입니다. 준호 8세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잘 자라고 있습니다. 밝습니다. 행복합니다. 복순 재단이 커졌습니다. 연간 예산 100억입니다. 전국 200개 시설을 돕습니다. 유명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복지재단입니다. 복순이 상을 받습니다. 대통령 표창입니다. 사회공헌 대상입니다. 청와대에 갑니다. 대통령이 직접 줍니다. 복순 씨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당연한 일 했습니다. 복순이 겸손합니다. 2035년입니다. 복순 55세입니다. 준호 13세 중학생입니다.
민호 61세 은퇴했습니다. 셋이 행복하게 삽니다. 복순이 책을 또 냅니다. 복순의 행복 마이너스 가족의 기적입니다. 또 베스트셀러입니다. 2040년입니다. 복순 60세입니다. 환갑입니다. 준호 18세 대학생입니다. 민호 66세 건강합니다. 환갑 파티를 합니다. 호텔에서 200명 옵니다. 가족, 친구, 재단 직원, 도움 고아들 전부입니다. 케이크가 나옵니다. 60초가 켜져 있습니다. 복순이 붑니다. 후, 박수가 터집니다. 짝짝짝. 복순이 말합니다. 마이크 잡고. 감사합니다. 60년 인생. 전반부 45년 힘들었습니다. 후반부 15년 행복했습니다. 5세 고아 20년 고아원 20년 하녀. 힘들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45세 진실 찾았습니다. 신분 회복했습니다. 새로운 삶 시작했습니다. 46세 결혼했습니다. 47세 아들 얻었습니다. 가족 생겼습니다. 재단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 도왔습니다. 행복했습니다. 60년 인생. 후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박수가 터집니다. 오래. 뜨겁게. 복순이 옵니다. 행복의 눈물입니다. 다음 날입니다. 복순이 납골당에 갑니다. 아버지 윤병철, 어머니 이순희 앞에. 민호와 준호도 함께 갑니다. 절을 합니다. 셋이. 아버지, 어머니. 복순이에요. 딸이에요. 60세 됐어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가족 있어요. 남편 민호, 아들 준호예요. 재단도 잘 되고 있어요. 많은 아이들 돕고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처럼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45년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겨냈어요. 15년 행복했어요. 앞으로도 행복할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편히 쉬세요. 복순이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사랑합니다. 영원히. 준호가 절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 준호예요. 잘 자라고 있어요. 엄마 닮아서 착하게 살게요. 민호도 절합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복순 씨 잘 모시겠습니다.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셋이 일어섭니다. 손을 잡습니다. 복순, 민호, 준호. 가족입니다. 따뜻한 가족입니다. 납골당을 나갑니다. 햇살이 비춥니다. 따뜻합니다. 밝습니다. 하늘이 맑습니다. 복순이 하늘을 봅니다. 아버지 어머니. 복순이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미소 짓습니다. 60세 복순이. 주름이 있습니다. 늙었습니다. 하지만 아름답습니다. 행복하니까. 민호가 손을 잡습니다. 여보. 사랑해. 나도 사랑해. 준호가 안깁니다. 엄마 고마워. 낳아줘서. 아니 입양해줘서. 나도 고마워. 내 아들 돼줘서. 셋이 걷습니다. 함께. 주차장으로. 차를 탑니다. 집으로 갑니다. 대저택으로. 복순 집으로. 정문으로 들어갑니다. 당당하게. 주인으로. 가족과 함께. 거실로 갑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셋이. TV를 봅니다. 웃습니다. 이야기 나눕니다. 행복합니다. 저녁을 먹습니다. 식탁에서. 복순이 만든 음식입니다. 맛있습니다. 가족이 먹습니다. 함께. 대화합니다. 웃음이 많습니다. 밤입니다. 복순이 안방에 눕습니다. 민호 옆에. 손을 잡습니다. 고마워. 당신. 나도 고마워. 복순 씨. 준호가 자기 방에서 잡니다. 편안하게. 행복하게. 복순이 눈을 감습니다. 생각합니다. 60년 인생을. 5세 고아. 외로웠어. 20년 고아원. 힘들었어. 20년 하녀. 고통이었어. 하지만 45세 진실 찾았어.
신분 회복했어. 100억 받았어. 주인 됐어. 46세 결혼했어. 47세 엄마 됐어. 가족 생겼어. 60세 지금. 완벽해. 행복해. 후회 없어. 감사해. 23. 이 가족. 이 행복. 미소 짓습니다. 눈 감은 채로. 잠듭니다. 편안하게. 꿈을 꿉니다. 아버지 윤병철, 어머니 이순희가 나옵니다. 웃고 있습니다. 잘했어, 복순아. 정말 잘했어. 자랑스러워. 감사해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해요. 꿈속에서도 행복합니다.